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이사를 하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실은 되게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는 했는데 얼굴이 되게 화장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어제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감사한 일이 있나를 생각을 해봤는데 금년은 제가 되게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이거저거 할 수 있었던 해여서 그런 것들도 되게 감사했고, 또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주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특히 정재욱 남편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코로나에 안 걸린 일이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에 걸리고 또 극복하신 너무도 이제 정말 한바탕 힘든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건강한 거,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건강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주무시기 전에 또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기80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지는 못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경을 좀 쓰고 왔어요. 원래 눈이 나쁜 편은 아닌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도 굉장히 오래 끼고 있었어서 저희가 이제 혹시 아이들 중에 중환자실에 갔다가 나온 자녀를 두셨거나 손주를 두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보는 게 이제 눈이 괜찮은지를 꼭 안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원시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왼쪽은 되게 두껍고 오른쪽은 얇아요. 그래서 눈 건강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디아님 감사합니다. 간염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A형 간염, B형 간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아이들이 있으시면 예방주사 계속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혹시 외국에 나가실 일이 있거나 어떠한 서류를 진행을 하실 때 A형 간염, B형 간염에 대한 항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비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B형 간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도 요즘 유학도 많이 가고 워킹홀리데이도 가시고 또 업무상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A형 간염 항체랑 B형 간염 항체를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 나라 친구들이 오는데 미국 접종 스케줄이랑 한국 접종 스케줄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11세 정도의 수막구균 접종을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곳에서는 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쪽은 아직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군대를 가거나 그러면 다 군대에서 맞춰줘요. 그리고 뭐 미국에 유학을 가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막구균 부분이 조금 다르고, 수두를 2번 맞아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1번 맞는 부분이 좀 다르고, 그 정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은 좀 비슷하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늘 보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스케줄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스케줄이 어떤지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인데, 일본 보시면 조금 스케줄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1차를 주는데 여기는 2개월 때 1차를 줘요. 그리고 이제 폴리오,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저희는 4에서 6세에 4차를 하는데 이 나라는 18개월에 4차를 하고,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다르고, 재밌는 거는 A형 간염을 안 해요, 일본은. 근데 A형 간염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이거는 제가 호주 거를 가지고 왔는데 A형 간염이 12개월에 어디셔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는 캐나다 건데요. 캐나다도 12개월에 보시면 A형 간염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A형 간염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세 나라의 공통점은 깨끗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 스케줄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왜 A형 간염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제가 한번 좀 봤어요. 클라우디아 공공연히 국제진료소는 어떤 걸 보시나요? 국제진료소는 이제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저희 보스이신 임요한 교수님께서 저희 국제진료소의 모토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그네 된 외국인의 건강을 우리가 이제 책임지자. 그래서 거의 3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코코님도 중국인들이 병원에 몰려와서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힘들어한다. 코로나 무료 검진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살면 건강보험 건보를 들어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건강을 우리가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이것을 악용하는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6개월을 버틴 다음에 건강보험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진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거기 정해진 자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나눠 갖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된 자원이 제대로 된 곳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외국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도와줘야 되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큰 거는 이제 비자 신체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을 나가거나 유학 서류 같은 거 저희가 하고 있고, 코로나 검사도 이제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거나 한 경우에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A형 간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A형 간염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A형 간염이 그 전해에 비해서 8배 이상 환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봤더니 A형 간염 원인은 조개젓, 그래서 중국산 조개젓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 중국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개젓도 문제가 돼서 2019년 9월 이후로는 이러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개젓은 모두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조개젓, 새우젓 이런 젓갈류에도 검사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이 어쨌든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환자들이 급증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면 조금 자료가 틀려요.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전에 냈던 데이터를 예방접종 지침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80년도 이후로 조금 감소를 계속 환경이 좋아지면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스물스물 증가를 2000년대 하다가 2009년에 아웃브레이크가 한번 크게 있고 다시 감소를 하다가 2016년, 17년 다시 증가를 좀 하는 추세였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빅데이터, 심평원 데이터를 저희가 모두가 가서 액세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명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부사항으로 검색을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질환명을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이게 크롬 환경에서 하셔야지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익스플로러에서는 검색이 잘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5년, 16년, 17년, 18년 고만고만 하다가 19년 작년에 18년도에 3,500에서 19년도 18,000으로 엄청 많이 증가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요양급여를
썼는지 제가 이제 빅데이터에서 봤더니 남자 환자들이 반수 이상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재미난 걸 보시면 0에서 9세는 0.1%예요. 그리고 10에서 19세는 1.5%, 그리고 20세부터 다시 20대가 13%, 30대가 거의 35% 이상, 그 다음에 40대가 37%, 그 다음에 재밌는 게 50대 되면 다시 10%로 줄고 60, 70대는 다시 쭉 줄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방접종이 도입이 돼서 예방접종을 잘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인요한 교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도 놀다가 변속간에 빠졌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정말로 변속간에도 빠지시고 하면서 A형 간염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처럼 앓고 지나가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때는 환경이 좋지 않았던 부분,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20대부터 40대 정도까지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처럼 A형 간염을 만나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비해서 예방접종한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식탐의 재앙님 안녕하세요. 딸기80님, 금분신님, 싱하영님, 밀가루 룰루님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를 까먹었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 경기, 대전, 대도시 위주로 좀 환자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내원 일수를 정한 거예요. 근데 A형 간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옮고 뭔가 장염처럼 지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A형 간염은 뭘까요? 그래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 그래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급성으로 간염 질환이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은 피코코로나비대과고 뭐 RNA 바이러스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많이 들으셨죠? 코로나19를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헤파타이티스 A는 RNA 바이러스지만 그래도 백신이 있다는 거가 너무 다행이고요. 입을 통해서 위장관을 통과해서 거기서 이제 혈액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얘네들이 되게 간세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간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증식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간에 염증이 생기게, 간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 경로는 입으로 들어와서 변으로 나가는, 그래서 직접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옛날에 이제 엔테로바이러스 수족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똥물, 분변을 먹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접 어떠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또는 물을 통해서 오염이 된 곳에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됐을 경우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잠복기는 15일에서 50일 정도, 평균 28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염 기간은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통해서 2주 전부터 증상 중에 이제 황달이 생기는데요. 황달이 생긴 후 일주일까지 남들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증상이 발현된 3주 이후부터는 더 이상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이 있지요. 그래서 A형 간염과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 예를 들면 뭐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같이 잤다거나 같이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어린이집 소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자랑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행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분, 그래서 서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부분들에서는 A형 간염을 반드시 맞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잠잠해지고 언젠가 다시 이전처럼 저희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게, CDC에 들어가시면 여행자 백신을 챙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를 갈 건지, 그 나라에 무슨 일을 하러 갈 건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도시 지역에 있을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농촌 이런 지역으로도 갈 건지 지방으로도 갈 건지 해서 내가 꼭 맞아야 되는 거, 맞으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염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개, 그 다음에 생굴, 냉동 음식들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페트루시풀님 며칠 전에 추어탕에서 조개젓을 먹었는데 혹시 주사를 맞으셨으면 안심을 하셔도 되시고요. 아까 클라우디아 001님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A형 간염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 걸리면 면역은 평생 갑니다. 제가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셨다면 걱정을 안 하시고 마음 놓고 드셔도 되시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나라에서 철저하게 조개젓에 대해서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이제 항체 말씀 주셨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A형 간염 증상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발열도 있고 밥맛도 없고 막 토할 것 같고 소변이 암갈색이 되고 식욕부진 황달. 그래서 암갈색 소변은 황달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재미난 건 6세 미만 소아에서는 70%에서 무증상이고 10%에서만 황달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이러스 질환은 수두도 그렇고 재미난 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A형 간염이 굉장히 무서운 게 오늘도 저랑 같이 일하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년차 때 이제 일산병원 파견을 나갔는데 거기서 20대가 A형 간염으로 2명이 이제 세상을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턴 때 생각을 해보면 A형 간염 환자를 제가 봤는데 정말 노랗게 떠서 한 분은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젊은 분들 정말 팔팔한 20, 30대도 걸리면 심한 경우에서는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거는 A형 같은 경우에서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B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C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는데 A형은 그렇지 않고요. 치사율은 이제 뭐 1% 미만이고 50세 이상에서는 치사율이 다시 급격하게도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지만 젊다고 해서 안 죽는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제때 병원에 가시면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볍게 감기다, 왜 이렇게 내가 노랗게 뜨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오래 앓고 계시면 사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방은 이제 안정성이 확인된 조개젓을 섭취를 하시고요. 조개를 익혀 먹고 손 씻기, 특히 요리하시기 전에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화장실 다녀온 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들어와서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손에 옮으면 먹다가 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식사하시기 전에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셔서 손을 씻는 건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를 막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도 끓인 그 다음에 사서 마시는 안전한 물을 드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을 하실 때는 꼭 물을 사서 드시거나 끓여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전에 듣기로는 얼음물을 마시고 A형 간염에 걸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보셨지만 냉동식품에서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얼음에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A형 간염 예방접종은 권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2주 이내에 A형 간염 환자랑 접촉을 했다면 상담을 받으시고 예방접종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예방접종 우리나라에는 97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2015년부터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들어와서 돌이 지나면 나라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A형 간염에 94에서 100%까지 방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돌 지나고 2차례를 접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최저 간격은 6개월입니다. 돌 이후에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엄마한테 탯줄을 통해서 이제 항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까지 엄마한테 받은 항체를 다 쓰는데 저희가 길게는 돌까지로 보고 돌이 지나면 우리 몸 안에는 엄마한테 받은 항체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돌이 지나서 맞아야 몸에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아마 우리나라의 예방주사를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을 하면서 연령대별로 몇 살에서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면 20대에서 30대 사이가 항체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의 연령에서는 항체가 특히 45세 이상에서는 거의 80% 이상으로 항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방접종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80년에서부터 99년생까지 사이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바로 보건소에서 금년에 가시면 A형 간염 접종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요. 70년에서 79년생 사이에서는 항체 검사를 한 다음에 면역이 없으면 접종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오늘 찾아서 올린 내용인데, 혹시 제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내용이 떠 있어서 혹시 요 연령대의 자녀분들을 데리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요 연령대에 해당되신 분들은 A형 간염 과거력을 한 번씩 챙기시고 접종을 하시면 추후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셔도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조계젓을 관리를 하고 나서는 환자가 660명까지 갔다가 12월 말이 돼서는 60명까지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음식물 관리를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B형 간염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B형 간염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B형 간염은 이제 만성 감염 환자를 소아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과에 비해서는 좀 환자들을 많이 안 보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이랑 B형 간염은 완전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헤파드나 비리대과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 얘는 그래서 다른 친구고요. 그 다음에 전파 경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산모에서 신생아로 주산기 감염이 되죠. 그래서 B형 간염 복균하고 계신 엄마한테서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주사를 맞을 뿐만이 아니라 이뮤노글로불린을 같이 맞아요. 반대쪽에 같이 맞는 걸로. 그래서 소아과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력을 가진 자와 성적 접촉이 있는 경우, 그래서 옛날에 B형 간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내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분에게 또는 아내에게 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는 없지만 감염된 혈액을 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늘, 면도기 이런 것들을 재사용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문신을 한다거나 공중목욕탕에서 면도기를 같이 쓰면서 이런 부분으로 옮으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비자 진행을 할 때 혹시 문신이 있는 경우에서는 B형, C형 간염 항체를 같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신을 하실 때는 도구가 깨끗한지, 새 바늘 쓰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상, 양상은 증상이 없이 보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급성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황달을 동반하면서 전형적인 아주 A형 간염처럼 그런 간염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전격 간염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망을 하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이 있고요. 잠복기는 A형 간염에 비해서 조금 길어요. 그리고 만성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HBS 안티젠, 그래서 저희가 표면 서페이스라고 그러는데, 표면에 있는 항체가 6개월 이상 계속 양성인 경우에서 저희가 이제 만성 간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중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25% 정도는 성인이 됐을 때 만성 감염, 간경화, 그리고 암까지도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복균자시거나 복균자의 자녀분이라면 반드시 B형 간염 복균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꾸준히 내과 선생님이랑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이제
비자 신체 검사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20, 30대인데도 아빠가 보균자인데요. 뭐 그냥 대충 잘 지내면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이 비형 간염 보균자라고 하시면 난 건강하니까 난 20, 30대니까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잘 억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간 경화라든지 암까지 가는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간 쪽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간염, 특히 비형 간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자들한테 좀 겁을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주사를 예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혈장 백신을 82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단절이 되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약회사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인데 92년, 97년에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혼합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2사 6개월의 아이들은 예방주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얘네 3개랑 소아마비 그리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타 이렇게 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한 방에 맞는 주사가 있는데 외국에는 여기에 비형 간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모든 주사를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임상시험까지는 맡았는데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고 상용화 하려고 허가를 맡았지만 안 쓰고 있는 백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A형 간염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트윈릭스라고 그래서 A형이랑 B형 간염이 주사가 같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아직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의사들은 필요한데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의사들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입이 된 경우도 있고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우리는 한국에 약 안 팔게 라고 나가는 약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지만 건강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정치고 경제, 돈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국력이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싱하영님 정상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간염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간염 수치가 지금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간염이 걸렸을 때 간세포가 막 파괴되면서 간 수치라고 하는 이 OTPT 수치가 쫙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간 수치가 다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깨질 간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간 수치 자체가 간염의 정도를 반영을 해주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간 수치가 높다고 간염 정도랑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회 백신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태어나서 하고 1개월 후에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때 하고 그래서 0일 6의 스케줄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3회 백신을 하거나 혹시 이제 3회 백신을 조금 지나서 하거나 했을 때 제대로 된 권고되는 스케줄을 접종을 했을 때는 영아 청소년은 95% 이상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그리고 안타깝게도 60세 이상에서는 75%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항체 생성률이 적어지고요. 흡연을 하는 경우에서도 항체 생성률이 줄어들고 비만이실수록 항체 생성률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 생성과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관련이 있어서 접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연령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건강한 소아 성인들은 이제 예방 접종을 다 끝내면 내가 진짜 항체가 잘 생성됐나 이거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세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들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외국에 가는데 그 나라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거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러 직종에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환자들을 또는 비형 간염에 노출될 일들이 있거나 여행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항체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예방주사를 마지막으로 3회를 맞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항체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3주 정도 마지막 접종을 하고 3주 이내에 만약에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예방주사에 포함된 항원이 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분이 간염 보균자라서 항원이 나온 건지 아니면 예방주사 때문에 항원이 검출된지를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4주가 지나고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원이 양성인 산모는 아이가 출생이 된 다음에 제가 이제 한쪽에는 예방주사를 맞고 한쪽에는 면역글로불린을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면역글로불린이 9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바닥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생후 9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주사를 맞았는데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항체가 없대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백신을 3회 접종을 하고 1개월에서 3개월 후에 항체 검사를 했는데 10ml 인터내셔널 유닛 per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서는 백신 무반응자, 그러니까 백신을 제대로 맞았는데도 항체가 생성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백신 무반응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접종을 하면은 15에서 25% 정도에서는 항체가 양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1, 2, 3차를 다 맞으면은 30에서 50%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10 이상의 방어력으로 항체가 생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세트를 분명히 맞았는데 항체가 양성이 안 됐다. 그런 경우에서는 한 회를 더 맞아보실 수가 있고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 세트를 다 마치던지 아니면 한 회만으로도 항체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엄마나 아빠 중에서 특히 엄마가 항체가 생성이 안 됐다라고 들으신 분들 경우에서는 아이들도 항체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신생아 때 예방주사를 마치잖아요. 그리고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나서 9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이후가 되면은 항체 농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60%까지도 항체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라고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제대로 주사를 맞았는데도 60%는 음성이 나올 수가 있대요. 이런 경우에서는 한 회만 접종을 했을 때에는 1, 2개월 후에 검사를 실시하면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 면역에 의해서 항체가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한 5년 전에 내가 어떠한 일로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5년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항체가 음성이 나왔다. 한 번이라도 항체가 양성이 나온 경우에서는 평생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어떤 문헌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기회로 항원 항체 반응 검사를 진행을 하셨을 때 항원은 음성이고 항체가 양성이셨으면은 나는 비형 간염에 대해서 항체가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접종을 하시는 경우에서는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두 번째 주사까지는 최소 접종 간격은 4주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접종 간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요거보다는 짧게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빨리빨리 접종이 진행이 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4주가 최소 접종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맞는 최소 접종 간격은 8주입니다. 근데 첫 번째랑 세 번째의 간격은 16주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스케줄을 최대로 좁히고 좁혀도 결국 4달 보다는 더 짧게는 줄일 수가 없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A형 간염과 B형 간염을 좀 비교를 하면요. A형 간염은 입으로 들어오는 장염 걸리는 거랑 똑같은 경로로 대변으로 나온 바이러스를 저희가 먹는 거고요.
만성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감염이 되면 평생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걸리신 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주사를 맞으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나는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기셔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 같은 경우에서는 잠복기가 짧고 감염 2에서 6주 이내로 증상이 발현되는데 굉장히 급성으로 뭐 황달이 생기고 열이 나고 입맛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빠지고 굉장히 딱 보면 누리끼리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고 예방 백신이 다행히 있다는 것, 그리고 80년대 이후로는 감소를 하다가 작년에 조계적 파동으로 급증을 했는데 이제 다시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금년 데이터가 완전히 나온 거를 잘 못 찾겠어서 추후에 내년이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계젖을 확실히 관리를 하고 나서 얼마나 다시 줄었는지를 보면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수직 감염, 그래서 엄마한테서 받는 경우, 그 다음에 혈액이나 체액으로 뭐 성관계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혈액에 감염이 되는 어떤 상황, 그래서 뭐 면도기, 피가 났는데 그거를 내 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체액으로 감염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서 감염이 되고요. 감염이 되면은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 경우에서는 평생으로 보균자가 되고 꾸준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B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으시다 아니면 부모님이 보균자시다 하신 경우에서는 지금 당장 관리를 안 받으셨다면 병원에 가셔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은 잠복기가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급성도 있지만 만성도 되고 전격 감염이라고 해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고, 다행히도 예방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90년대 접종을 저희가 열심히 하면서 현저히 감염률이 다행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 A형 간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 부분들 관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준비를 했고, 질문을 조금 보면은 싱하영님, 인터페론은 B형 간염 치료의 종결약인가요? 인터페론 이후로도 굉장히 좋은 약들,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B형 간염 치료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치료서부터 요즘 굉장히 많은 약들이 나오고 효과적으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치료 부분도 성인 부분이라서 소아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이 부분들 같이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형 간염 한 번 걸리면 평생 면역이 가고요. 면역은 평생 가지만 A형 간염은 한 번 회복이 되면 다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만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복둥이님, 간 수치 49 나와서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데 간 피검사 외에 다른 검사, 간 수치가 왜 49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49면은 높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50 미만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한번 내가 술을 진탕 마셨다, 며칠 동안 술을 마셨다, 이런 경우에서는 몇백 되게 쉽게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 말고 만약에 간염이 의심되신 경우에서는 초음파랑 이제 만약에 B형 간염이 있다면 간 섬유화를 같이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간 경화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피검사가 간 수치가 살짝 높은데 다른 특별한 간염 바이러스 다 괜찮으시고 좀 요즘 무리를 하셨다, 또는 드시는 영양제가 많다, 한약을 드셨다, 이러한 경우 안 먹던 약을 먹었다. 실은 양약 중에서도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 수치 49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영양제 많이 먹어도 간 수치가 올라가나요? 저 아는 분 중에서는 하와이에서 굉장히 좋은 논이라고 어떻게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거 드신 거랑 합쳐서 간 수치가 올라가셨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약을 먹고 급성 간염이 와서 뭐 간 이식을 하냐 마냐 이런 외국인 환자도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이셨는데 뭐 몸이 안 좋아서 이거저거 한국에서 상황버섯 받아서 다려 마시고 뭐 먹고 뭐 드셔서
간 이식을 하냐마냐까지 갔다가 좋아지셨던 환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도 말을 하고 하는데, 영양제의 가장 좋은 장점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 가장 최대 단점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않는다인데요. 영양제를 많이 겹쳐 먹는 경우, 또는 영양제가 무슨 성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 아니면 드시는 약이 있는데 영양제를 조금 여러 개를 드신 경우에서는 간 수치가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병이, 기저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지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드시는 약이 있으신 경우에서는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이 약들을 같이 상의하시고 드셔도 되는지 확인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시면 영양제에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제약회사에서 또는 수입 경로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인디그런트가 정확하게 써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의사랑 상의를 하시고 드셨으면 좋겠는데,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드시는 약이 있으신데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랑 아까 여기 강남까지 오는데 제가 신촌에서 오늘 1시간 반은 걸렸거든요.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영양제 챙겨 먹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조금 몸이 약해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는다 그러는데, 영양제 젊으신 분들도 한 번씩 잘 보시고 의사랑 상담을 하시면서, 물론 일반 의약품은 의사들이 관심이 없고 바쁘신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충분히 상의하실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간염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자국에 퍼뜨릴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고, 예를 들면 뭐 호주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호주 아니라 캐나다 이런 데서는 뭐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돼지 소고기 이제 도축하고 이런 공장에서도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젊으니까 성관계도 많이 갖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독 검사까지 요구를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국인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들 대상으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지난번에서 제가 이제 BCG랑 결핵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올 때 결핵 검사를 하지 않아요. 이 비자를 연장해 줄 때 그때서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근데 실은 이거는 굉장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핵을 이미 퍼뜨리면서 다니고 있지만 비자를 재연장할 때서야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정책으로 조금 저는 언젠가 공부를 해서 제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청정 외국 지역, 그래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서는 폐 검사 굉장히 빡세게 하거든요. 그리고 간염을 빡세게 관리하는 나라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나라가 작거나 너무 청정 지역이나 또는 의료 인프라가 좋지 않는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와서 아픈 경우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까 계속 들렸잖아요. 저도 아까 차가 꽉 막혔는데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이렌 소리 들으면 저는 눈물이 되게 울컥울컥 나요. 저 안에 어떤 환자가 있을지 막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나시면 적극적으로 귀를 틔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간염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지만, 너무 깊이까지 알 필요는 우리가 다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아까 이제 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궁금해 하셨는데 혹시 A형, B형 간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시 이 부분들을 모아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던지 아니면 제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님 맞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관대한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싱가형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럽형 이제 영국형 뭐 이렇게 가자 아마 이렇게 굉장히 추진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물론 돈이 많건 적건 공산국가처럼 의사 한 명이 환자를 배분하고 어떻게 보면 의료 평준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유럽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는 너무 극한으로 돈 많은 사람만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미국 의료 거기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사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번다. 물론 제가 돈을 못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종의 어떤 분들이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밤잠 설치면서 내가 나의 역량을 키웠다면 그분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우를 열심히 일하는 경우에서는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과잉 진료하고 나쁘게 그시는 분들 굉장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정말로 그런 거 안 보시고 슈바이처처럼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적절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사에게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면 심장수술, 뇌수술 굉장히 아무나 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수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 남편 밤새면서 새벽 3, 4시까지 환자 수술하고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싼 거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싼 거 쓰면 다 삭감되고 근데 저희 남편이 비싼 재료들을 환자들에게 사용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돈을 벌지는 않아요. 환자분이 좋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지만 물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정말 공평하게 되려면 무조건 의료가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홍익걸 선생님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의사, 좋은 의료 윤리가 정착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까지 좀 했고요. 탁상행정 너무 속상해요.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비싼 약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잘 산정특례라준 너무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보약까지 급여 처방을 해주면서 항암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말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을 모셔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정말 나를 대변해 주느냐 11월 30일 준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늘 재밌는 주제 같이 의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공기가 안 좋은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